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오후 2시죠.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은 대표적인 박원순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 장례 절차에 대해서 대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장을 5일장, 3일장이 아닌 5일장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박홍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 박원순 시장의 평상시 삶이 검석검약하고 점점점점점 해서 3일장으로 치러야 되나. 마치 상주라 할 수 있는 박주신 씨 아들이죠. 박주신 씨 영구에 있습니다. 영구에 있다가 이제 오늘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긴급 키드 검사라고 일단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홍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자식이 마지막 부모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 때문에 부득이 5일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니까 시신이 발견된 것이 그러니까 10일 새벽 0시 2분인가 5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장을 치르면 내일, 그러니까 12일 발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5일장으로 치러서 13일 발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것이 조촐하게 가족들의 가족장을 치른다면 그걸 3일장으로 하던 5일장으로 하던 7일장으로 하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시비를 걸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초상은 전례 없는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최초로 서울특별시 장입니다. 국가장이라든가 무슨 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나라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초상을 치르게 되면은 그 비용은 사실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불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장례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다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무슨 공무상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느냐, 나는 조문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그 사이트에도 이미 40만 명이 넘는 시민,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서울특별시 장으로 추상을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 하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건, 사고,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공무상, 또 공무상 사고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갑자기 와병, 병중에 돌아갔다 하더라도 갔다면 그거야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2017년부터 자신의 여비서로 근무하던 2019년까지 그 여비서 A씨가 그야말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직후 피고소인 신분이 되자 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은 그 피해자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보면 평상시 이 문재인 정부 여성 평등, 여성의 보호, 다음에 페미니즘 얘기했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가족장도 아니고 그와 같은 어쨌든 그러저러한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추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박원순 시장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뭐 잘했다고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느냐. 그래서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동의하면서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5일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박주신 씨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갖다 봐야 되겠다. 그 효성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족장으로 치르십시오. 가족장으로 치르면은 누구도 5일장, 7일장, 9일장 하다못해 한 달장을 해도 누구도 아마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례 없는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겠다. 뭐 이 어간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인 문재인 대통령과 뭐 자기 입으로 1970년대부터 40년 동안 정치를 함께온 동지인, 그리고 어제 기자들을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XX 새끼라고 이야기했던 이해찬 씨 같은 경우 이번에 마침 보니까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장 세 명이 이제 공동 장례위원장인데 백낙천 교수와 함께 공동 장례위원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세금으로 서울 시민의 혈세로서 그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이 참 민주당이 문제예요. 뭐 민주당이 문제인 게 지금 오히려 자숙해야 될 민주당이 왜 안희정, 오거돈 이어서 박원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숙해야 될 민주당이 보면은 서울 곳곳에 박원순 시장 추모를 하면서 무슨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잊지 않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요즘 그 야당 100명 의원보다 그야말로 더 야당스럽다는 진중권 교수, 더듬어 민주당 정의로운 척하지 마라. 그리고 뭐 그 뜻을 잊지 않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어서 여전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그것이 광역단체장이 되었던 기초단체장이 되었던 흔한 얘기로 여비서 성추행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확 찔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국민들의 보편적 국민적 정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간에서는 무한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진짜 잔인할 만큼 가혹한 그런 당신들의 이중성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당신들을 향해서 진저리 치는 겁니다. 물론 당신들이 칼자루를 잡고 휘두를 때는 때로는 겁에 질려서,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보복당할까봐 찍소리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보면 이번 2020년 윤미향 건부터 시작해갖고 당신들의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물론 정확히 따지면 작년 조국 때부터죠. 이제 국민들은 당신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척하면서 실제 자기 자신, 자기 그룹 내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잔인함,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당신들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죽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서서히 항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다가 또 보니까 요즘 민주당에 또 참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웃기는 얘기.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민주당의 허윤정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보면 기자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양쪽 그 스펙트럼을 모두 듣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이미 경찰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박원순 시장이 실종에 대한 실종 신고가 5시 몇 분에 있었고 12시 자정 직후에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그 7시간 그 사이에 보면 당시 그 직후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들, 그것도 형사과장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브리핑하고 언론에 인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전 여비서 A씨가 고소했고 그것도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청에 와서 고소를 했다. 그리고 이 고소인 조사까지 다 받고 갔다 하는 걸 다 밝혔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또 민주당 친구들도 이거 싹 뭉개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그머니 지금 보면 그 피해자 여비서 A씨를 갖다가 뭐 신상털이 하겠다, 뭐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다가 이젠 사실을 바꾸려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죠. 뭐 돌아간 분들한테는 안 됐습니다만은 고 노무현 대통령, 또 얼마 전에 돌아간 노회찬 의원, 이번에 박원순 시장, 실제 보면 그 당시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싹 빼놓고 나중에 보면 무슨 정의로운 죽음, 정의로운 결단이나 한 듯이 이런 식으로 분식해버려요. 또 벌써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분명히 물론 이제 보면 고인이 돌아갔으니까
경찰은 뭐 공소권 없으므로 아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얘기한 대로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양쪽과 스펙트럼은 모두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그머니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는, 갑자기 한명숙이 생각나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도 뒤집으려는 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검찰이 이거 수사지휘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으십시오. 그 실제 경찰이 접수했던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 정황 등등에 대해서 실제 그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가 무엇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보면은 최민희 전 의원, 참 웃기는 친구긴 합니다만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정쟁의 거리로 만들지 마라. 정쟁의 거리는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애초 박원순 시장 평소 성품이 그렇다면은 그분 성품대로 가족장으로 치르시고, 그것이 박주신 씨가 들어와서 14일 자가 격리라든 말든 가족장으로 치르면 조용히 치를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 당신들을 같은 흔한 얘기로 당신 동지들이야 슬프겠지만은, 동지들이야 안타깝겠지만은, 그거 갖다 서울 시내 곳곳에 프레카드 걸고 그 다음에 서울시 앞에다가 커다랗게 무슨 추모의 광장 만들고 그렇게 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해야 될 것은, 마침 보니까 오늘 미래통합당 오랜만에 시원한 얘기했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보니까 아마 가족들이 하도 이렇게 저렇게 가서 국립현충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면 나중에 뽑아낼 수도 있다 윽박지르니까 아마 유성 대전에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아마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군장으로 치르겠다 하는데 신원식 의원, 삼성장군 출신이죠, 하태경 의원 등등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동작동에 있는 서울현충원. 왜냐하니까 이미 백선엽 장군이 원체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 정권,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할 거 없이 계속 가족들 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장군묘역은 10,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장군묘역 말고 아마 국가유공자묘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수공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화long 무공훈장 2개 받았습니다만은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공훈장 최고인 태극 무공훈장부터 모든 무공훈장을 다 받은, 그렇기 때문에 응당 장군묘역이 만약 없다면은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이죠.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하태경 의원, 또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무슨 소리냐. 실제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헬기를 타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우리 6.25 전사자들을 6.25 참전용사를 여기에 모시겠다라고 정한 그 장본인이 당시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우들이 묻혀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응당 국가유공자 묘역에 모셔라 하는 것이 주호영, 다음에 신원식, 하태경.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아예 한번 퍽 찔러. 아니 그리고 이 육군장이 뭐냐. 대한민국을 살려는 백선엽 장군이라면 당연히 국가장. 거기에 누워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비해서 백선엽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무게가 더 나가면 더 같이 덜 나가지는 않는다. 당연히 국가장으로 치러야 된다. 거기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조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라면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인 백선엽 장군의 묘소에 직접 와서 참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7월 9일, 10일, 11일 지금 2박 3일 정말 뜨겁습니다. 9일 오후, 정확히 9일 오후 6시부터죠.
6시부터 박원순 시장 실종되었다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박원순 시장 어떤 죽음, 그 다음에 그 피해 여성, 그 어제도 마침 모임을 갔더니 그 모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박원순 진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그 피해 여성 A씨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덜렁 주고 덜렁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 그 여성은 평생 내가 박원순 시장을 죽였다 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겠는가. 그 여인에게 왜 2중 3중으로 가야 하느냐. 어제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정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9일, 10일, 11일 오늘도 뭐 좀 있으면 또 격론을 벌이러 가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격론의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격론의 장. 이 마치 보니까 해방 직후에 좌와 우가 죽기 살기로 싸우듯이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의 별세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좌와 우 가장 극단적인 참 대한민국의 큰 아버지이자 보수 우파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 좌파의 길이나였던 박원순 시장, 거기에 버럭 이해찬까지 끼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깊어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좌파들의 서슬퍼런 뭐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큰 우위에 있는 듯이 막 권력의 칼자를 휘둘렀을 때는 보수 우파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가 죽어서 질려서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구 과음질러 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 박원순 무슨 서울특별시장이냐 개인장으로 치러라. 그 다음에 안철수 김종인 나는 조문가지 않겠다. 심지어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도 나는 조문가지 않겠다. 그 여성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이제 마구 제대로 양심의 소리와 그 다음에 위선의 그림자가 부닥치는 2020년 7월이 된 것 같습니다.